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림대학교 주한나입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디지털 전환과 국제개발 협력,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개발도상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주제입니다. 토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과 개발, 혹은 디지털 개발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과 의의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디지털 기술 혹은 정보통신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CT4D,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개념인데요. 이 디지털 개발 협력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개발이란 말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도상국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일련의 활동들을 디지털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디지털 기술이란 게 뭔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PC나 인터넷, 모바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빅데이터, 그리고 머신러닝, IoT 이런 것 같은 조금 더 이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이런 최신의 기술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개발이 다시금 좀 주목을 받게 된 이유에는요,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것은 이미 사용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제 2000년 초반 이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에 대한 이런 이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혁신 기술이 확산이 되게 되었고요. 특히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사회 전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개발 협력의 분야에서는요, 그 물리적인 봉쇄로 인해서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디지털 개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차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쌓아온 이런 개발의 성과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 이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새롭게 떠오른 이런 산업 분야들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연결성이 확장되는 이런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서 무언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아이디어들도 디지털 개발에 대한 최근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어떤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지털 개발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활동들이 사실은 더 먼저 주목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술의 가능성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 개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정보사회가 이제 가져오는 기회를 쉽게 창출할 수 있게 하는 어떤 ICT 기술에 대해서 평등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ICT4D, 그래서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라고 하는 이 흐름을 통해서 이미 1990년대 이후부터 많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ICT4D라는 이름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떤 기술에 더 초점을 맞추느냐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ICT4D와 디지털 포 디벨롭먼트, 디지털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의 큰 맥락 아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ICT4D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요, 좀 중요한 것이 범분야적인 특징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크로스 커팅 하다는 의미인데요. 처음에 ICT가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하나의 섹터, 분야로서 접근이 되기 시작했을 때 ICT를 다루는 개발 협력은 단일한 분야에서 ICT를 다루는, 보시면 이제 단일 분야로서의 ICT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반 ICT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신망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보통신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서 IT 인력을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IT 인력들이 기업을 이제 창업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을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정보통신 분야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ODA에 접근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ICT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면서 원격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농업이라든지 이런 모바일로 이제 보건 활동, 의료를 하는 것이라든지 핀테크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ICT의 활용을 통해서 업무의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고 이 ODA가 가지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으로 ICT들이 많이 활용되게 되었고, 이게 바로 범분야, 주교화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ICT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기반 기술의 성격을 띠면서 적용이 되는 형태를 볼 수 있겠고요. ICT4D 혹은 ICT-ODA가 어떤 위상을 현재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변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ICT4D, 디지털 개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 두 번째는 포용, 그리고 세 번째는 효율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월드뱅크에서 이제 발간하는 월드 디벨롭먼트 리포트는 2016년에 ICT, 디지털 기술이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혁신인데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격 의료라든지 모바일 페이먼트라든지 혹은 이제 이러닝이라든지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에는요, ICT를 도입하고 기술을 도입하면 그 사회는 분명히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인식, 이런 테크노센트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술 중심적인 긍정적인 낙관주의 같은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포용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사회가 디지털 생태계로 전환을 해가면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디지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포용성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디지털 격차가 기존의 이제 불평등 같은 것들을 훨씬 더 증폭시키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디지털 소외 계층들이 교육에 단절이 된다든지 아니면 실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도 포용적인 디지털 개발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효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 국제협력 프로그램, 이제 개발협력 사업에서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라든지 확장시키는 이제 과정에서 ICT의 적용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ICT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개개인이 갖게 되는 효용도 커집니다. 이렇게 ICT 기술이 갖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의 효과라고 하는 이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 협력에서의 여러 가지 사업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 그 성과를 훨씬 더 널리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ICT4D의 이제 사례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이제 흐름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 협력에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격차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라는 것은요, 인터넷이나 모바일 혹은 이런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이 집단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간단하게는 이제 컴퓨터나 인터넷에서 접근성을 가진 사람들과 갖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53억 명, 그러니까 한 66% 정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접근성이 굉장히 강조되던 시기에는요, 성장률이 한 12% 정도로 굉장히 높았죠. 작년 21년에서 22년 사이에는 그만큼은 아니었고, 한 5에서 6% 정도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하지만 이렇게 지역적으로는 격차가 발생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요, 국가 군별로 인터넷 사용률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유럽이나 독립국가연합 미주에서는요, 80에서 90% 정도로 굉장히 이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랍 지역이라든지 아태 지역에서는 한 70%, 각각 64% 이렇게 전 세계 평균 정도 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40% 정도의 인구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최빈국이라든지 가면이 육지로 둘러싸인 이런 이제 랜드록드 컨트리에서는 36% 정도 수준으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격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격차들이 소득으로도 발생하고, 성별 간에도 발생하고, 세대 간에도 발생하고, 또 이제 도시와 농촌 간에도 발생한다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격차를 줄여야 한다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요, 접근성 차원에서만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이제 방식에서도 차이가 발생을 하고, 기회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 소득을 창출한다든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지 하는 영향력에 있어서도 집단 간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학자들이 점점 밝혀내고 있습니다. 처음
ICT4D가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 ODA들은 대부분 이렇게 디지털 격차, 물리적인 접근성을 이제 개선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텔레센터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부탄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지역에 PC방 같은 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인터넷을 쓰고 뭐 오피스 교육을 받는다든지 OS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게 해주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요. PC 자체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원 랩탑 퍼 차일드라고요. OLPC라는 이 접근법이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MIT 미디어랩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었던 네그로폰테 교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2000년대 초반에 ICT4D에 대한 굉장히 기대에 섞인 이런 세상의 관심을 잘 보여주는 프로젝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요. 개발도상국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PC를 만들어서 대량으로 보급한다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지금은 우리가 태블릿 PC를 한 몇십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태블릿 PC가 존재하지 않았고 PC가 뭐 대부분 100만 원, 1000불 정도 되는 이제 비용으로 판매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생각이 되었고 많은 기업과 많은 국가에서 이 프로젝트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예상하실 수 있을 것처럼 굉장히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몇 가지 성공 케이스들이 있기는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파라과이처럼 좀 성공했던 이런 국가에서도 성공의 요인을 보면 PC를 고쳐줄 수 있는 이런 기술팀을 전담으로 학교에서 고용을 하고요. 각각의 교사들이 이 PC를 활용해서 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위한 트레이너까지 따로 고용을 하고 이제 인터넷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타워 같은 것들을 또 따로 구축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따로 구축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들을 구비한 아주 한정적인 경우에는 조금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PC가 망가진다든지 라는 선생님들이 이걸 충분히 활용해서 교육을 할 수 없는 역량이 부족하다든지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든지 해서 실패한 그런 사례로 의식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보급만으로는 이제 절대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망가져버리고 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 디지털 기술 보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세계은행의 이제 월드 디벨롭먼트 리포트는 2016년에 디지털 배당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디지털 격차만을 감소할 때는 그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텔레센터나 PC를 보급하는 것에 그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배당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기업이 실제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비즈니스 전략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 디지털 인재를 양성을 시켜야 하고 이런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조금 더 잘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나 정책 같은 것들을 잘 만들고 서비스 제공 역량을 정부 차원에서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다 최근에는요. 데이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2021년에 데이터 포 베터 라이브스라는 이런 또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개발도상국의 여러 가지 혁신 사업이라든지 같은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케냐의 엠페사는요, 디지털 이제 산업을 이제 잘 보여주는 어떤 이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엠페사는 이제 2007년에 케냐 최대 통신사였던 사파리콤이 런칭을 했던 소액금융 이런 서비스인데요. 모바일 SMS를 통해서 송금도 하고 소액 결제도 하고 고지서도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서비스였습니다. 케냐에서 시작된 이래 지금 아프리카 7개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연간 5,100만 명 정도 사용자가 있고 2012년에 따르면 케냐 전체 성인 인구의 85%가 이 엠페사 계정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케냐 GDP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 여기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만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아주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서비스 같은 것들이요, 케냐에서 이제 발생했지만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제로 공공 서비스, 금융 서비스 같은 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공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을 알고
개발 협력 사업에 있어서도 타겟팅을 조금 더 적절하게 하는 이런 이제 그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요, 서아프리카 토고의 그 코로나19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정부의 이런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련된 어떤 타겟팅을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했던 사례를 보여줍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이제 코로나19 때 이런 거를 했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통계 같은 것들을 가지고 누가 우선순위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토고 사례의 경우에는 정부가 그런 데이터들을 통계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누가 지원을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극빈층인지 빈곤층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는데요. 위성사진하고요, 모바일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 어떻게 학습을 시키고요. 그 학습 결과를 따라서 기존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특히 그 현금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극빈한 지역, 극빈한 계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방식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우샤하디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이제 시민이 참여해서 데이터를 스스로 창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시민 참여형 데이터의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여기도 이제 그 2008년도에 그 우샤하디가 이제 처음 만들어졌고, 케냐의 이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폭력 사태 같은 것들이 이제 이어졌었는데, 이때 이런 이제 소요 사태가 발생하는 지역들을 사람들이 직접 모바일 데이터나 SNS를 통해서 이런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모으고, 또 모아진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지역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배경으로 처음에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선거를 감시한다든지, 그다음에 IT에서 지진 났을 때 대응하는 이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건데요. 고젝이라고 하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플랫폼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로컬 플랫폼의 위치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오토바이 택시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로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분야로도 확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분야로 확장을 해서 굉장히 큰 여러 가지 개발 협력과 관련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ICT4D와 관련된 접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주의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사례들은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개발 협력과 관련해서도 디지털 협력을 보완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적인 장비나 인프라도 있지만요, 이걸 사용하기 위한 능력, 그다음에 사회적인 규범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도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아주 시골에 살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의 낙농 제품을 도시로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기술을 적용한다고 하면은요, 전문가들은 당연히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나 어떤 페이먼트 방법을 통해서 돈을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생산한 이런 낙농 제품을 도시에 있는 시장까지 제대로 운송하기 위한 어떤 로지스틱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사실 디지털 기술로 이 부분을 도와준다고 이제 연결을 시키는 것만으로는 소득을 실제로 증대시키고 개발 협력의 효과를 달성했다고 사실 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그냥 혁신,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잘 고안된 프로젝트 혹은 잘 고안된 어떤 이제 기술 사업이 있다면 그 역량을 증폭시키는 정도로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술만 가지고 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떤 맥락이라든지 어떤 현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보완을 하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디지털 기술을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